옵션. 미리 정한 가격에 미래의 물건을 사고 팔 권리. 옵션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권이라는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옵션은 이런 의미로 활용된다. 내게 주어진 옵션이 뭐야?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택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얘기다. 전문 금융 용어로 옵션은 좀 더 의미가 좁다. 특정한 기초 자산을 계약 당사자가 미리 정한 가격에 장래의 특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많은 이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옵션 거래 의미는 이 한 줄로 요약된다. 이해를 위해 기억할 포인트는 옵션이 권리라는 것, 그리고 사거나 콜옵션, 파는 풀옵션 두 가지가 모두 이용된다는 것이다. 권리이기 때문에 꼭 사거나 팔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이 점에서 옵션은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매 의무가 주어지는 선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셈이다. 옵션은 원래 자산 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자가 손해를 입거나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태를 방지하는 위험 회피, 해지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자산을 살 권리인 콜옵션은 가격 상승, 자산을 팔 권리인 풋옵션은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없애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자 지금 한 주에 1,000원인 주식을 1년 후에 사고 싶어하는 투자자를 가정해보자. 1년 후 이 주식이 2,000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는 같은 가격, 원하는 물량의 주식을 살 수 없다.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면 고작 절반의 주식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리 원하는 물량을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샀다면 해당 투자자는 예정대로 원하는 물량의 주식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콜옵션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의 수익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지금 한 주에 1,000원 하는 주식을 가지고 이를 1년 뒤에 팔고 싶은 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반대로 1년 뒤 주식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다면 주식을 가진 투자자는 같은 가격, 원하는 물량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 그러나 1년 뒤 1,000원의 주식을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샀다면 역시 풋옵션을 산 투자자는 본인의 계획대로 보유한 주식을 내다 팔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이라는 자산을 가졌거나 가지기 원하는 사람에게 콜옵션은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풋옵션은 하락에 따른 위험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옵션을 구입하기 위한 일부 비용은 불가피하다. 옵션이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금융 파생 상품이 그렇듯 특히 옵션 거래는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인 위험 회피보다는 투자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된다. 수십만 원의 옵션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만기에 수백,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최근의 이 같은 사례는 2010년 도이치증권이 대규모 수익을 거둔 풋옵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11월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3.12포인트 떨어진 1914.73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던 시기에 예상하기 힘들었던 이례적인 급락이었다. 이날 급락은 외국계 증권사인 도이치증권 창구가 삼성전자 47만 주, 현대차와 포스코도 66만 주와 31만 주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나타났다. 가격 하락에도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었던 풋옵션 투자자는 큰 수익을 냈다. 특히 수혜자 중에는 물량을 쏟아낸 도이치증권이 포함돼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날 급락으로 풋옵션 투자자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투자금의 약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 하락을 예측해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1,000만 원을 벌어들였다는 얘기다. 전문 투자회사의 경우 옵션의 수익 구조를 이용해 시중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전략은 소위 양매도다. 시장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동시에 팔아 수수료를 받는 전략이다. 양매도 전략은 실제 주식 가격이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예상 범위를 이탈하면 손실이 무한대로 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글로벌 위기 당시 우수 중소기업을 퇴출 위기로 몰아넣은 키코 상품과 손익 구조가 비슷한 셈이다. 도이치증권이 풋옵션으로 수익을 보는 한켠에서 국내 자산 운용사 중 일부는 양매도 전략을 취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퇴출돼 시장에서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국내 옵션 거래 시장은 이처럼 투자자들이 포지션에 따른 해지 목적 자체보다 추가적인 투자 수익을 노리는 목적으로 활용돼 투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콜옵션과 풋옵션은 기업의 행태를 설명하는 도구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흔히 경영자는 콜옵션 매수자, 채권자는 풋옵션 매도자로 설명된다. 왜 그럴까? 기업을 경영해 수익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추가적인 보너스를 받는다. 사상 최대의 실적에 늘 따라붙는 것은 경영진의 보너스 잔치다. 반면 기업이 적자를 봤다거나 수익이 제자리 걸음을 했을 경우 기업 경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미미하다. 보너스는 없지만 그렇다고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경우는 드물다. 임금 동결이 나쁜 실적에 대해 회사가 경영층에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치다. 이런 구조를 요약하면 실적이 마이너스나 제자리 걸음이면 보상은 0, 실적이 오르면 그 폭에 비례하여 보상이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기업 경영자의 이런 수익 곡선은 기존 임금을 바닥으로 할 때 콜옵션 그래프와 거의 유사하다. 위험이 높은 신사업을 시도해 수익을 끌어올리는 게 경영자 입장에선 기존 실적을 방어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유인이 큰 셈이다. 글로벌 위기 후 문제가 됐던 스톡 옵션은 숫자로 나타나는 실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같은 성향을 더욱 가속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은행의 수익 곡선은 어떨까? 정상적으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한다면 채권자가 가진 원본과 이자 수익을 보상받는다. 회사가 특별히 실적을 올렸다고 채권 금리를 더 주지는 않는다. 대신 회사에 이상이 생겨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면 채권자는 회사가 갚을 수 있는 금액에 비례해 원금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평시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채권의 일반 수익, 회사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 부실 규모만큼 손실을 보는 셈이다. 이는 자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풋옵션 매도자의 수익 곡선과 비슷하다. 은행과 채권자가 기업의 위험 감수에 대해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경영자와 채권자는 기업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하지 않는다. 이때 주도권은 당연히 경영자에게 있다. 그러나 일단 기업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 주도권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간다. 손해를 보는 쪽이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경영자와 채권자의 수익 구조를 떠올려 보면 상황에 따라 기업에 대한 권리를 쥐는 쪽이 왜 바뀌는지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 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으로 매입 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과 매도 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으로 나누어진다.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 매입자는 시장 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데 옵션 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의한 대가로 거래 상대방인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 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옵션의 손익은 행사 가격,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